예, 그리고 우리 원자력 안전위원장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급하게 부친 위독 전화를 받으시고 이석을 하셨고요. 기획조정관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냥 원전이라고 하는데 저는 핵발전소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정확한 용어가 핵발전소라고 그러는데요. 핵발전소의 사고 확률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규제기관 차원에서 사고의 확률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 측면에서 그 스스로가 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사고 확률을 계산을 해내는데요.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IAEA라고 하는 원자력 국제 기구나 그런 그쪽에서 이제 내놓는 걸로 보면 10의 마이너스 5승 6승분의 1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저도 100만 분의 1 확률이기 때문에 원전은 누가 뭐래도 안전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원전 30개국에 한 447기가 가동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기억하시기에 큰 사고 100만 분의 1이면 아직도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사고 하나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큰 사고 몇 건 정도로 기억하십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유념해야 될 사고는 3건 정도가 발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건. 후쿠시마. 예, 후쿠시마가 있고 러시아에 그다음에 스리마일. 네. 그렇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입은 피해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일본 집계. 경제적인 규모까지를 다 합산을 했던 수치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221조로 일본에서 정리를 했고요.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직접 사망한 사람이 50명, 그리고 피폭 암 사망이 4,000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스리마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전 지역이 피폐화됐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원전을 지금 고리 5, 6호기를 가지고서 공론화를 하고 그런 지금 과정을 밟고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공론화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현명한 시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 원전을 짓는 이유는 전력이 부족하다 이런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전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전력 예비율이 2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대단히 양호한 상태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여름 한 7월 들어서면서부터 매일 듣는 얘기가 블랙아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하루하루가 여름 되면 언제 비상이 생기느냐는 얘기로 그냥 웬통 일반 상점에서는 에어컨도 못 꼈습니다. 문도 못 열어놓고. 그렇지만 올 들어서 그게 없어졌어요. 블랙아웃이.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3번 정도 있는데요. 보통 전력 예비율이 20% 가까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한전에 들어가서 한전에 들어가서 오늘의 전력 예비율을 보니까 한 17% 9,481만 킬로와트를 생산하는데 현재 8천만 킬로와트 쓰고 있습니다. 이 전력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력 예비율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건 가장 낮게 활용하는 게 가장 최고의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 근데 보통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전력량이 한 100기가 가까이 되는데요. 원전 한 개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대략 한 100만 킬로와트 정도로 기억합니다. 네. 그렇다면 20%의 예비율을 확보하려면 원전 20기가 있어야 됩니다. 한 기 건설하는데 제가 우선 거칠 정도로 알아보니까 한 5조, 6조 정도 우선 드는 걸로 보는데요. 그럼 20기가 쉬고 있는 겁니다. 원전 20기가.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전력 수급 계획을 다시 조정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적어도 원전에서만은 핵발전소에서만은
그 핵무기 못지않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단을 빨리 해야 되겠다. 계획도 그리고 건설 중인 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 아까 고리 원전 때문에 말씀하시기 어렵다는데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장기적으로 원전 의존도를 낮춰가야 한다는 데는 다수 국민이 동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까요? 현상이 지난 5월 대선에 입후보하신 5명의 주요 후보 가운데 4분이 탈원전을 공약을 했습니다. 그만큼 원전 의존도를 낮추자는 데는 국민적인 합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원전 의존율이 우리나라가 30%쯤 되는데요. 전 세계는 10%고 OECD 국가는 18%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의존율이 높고 특히 부산, 울산, 경주까지 이어지는 이쪽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밀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경주에서 지진이 나고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꽤 고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는 그냥 급하게 탈원전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나 LNG 발전 같은 대안을 빨리빨리 준비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원전 의존도를 줄여나가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전 예찬론자들마저도 이런 대원칙에는 크게 반대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나라 우리나라 전력 수급 계획을 보니까 2025년도까지도 예비율이 20%가 넘습니다. 21에서 26%까지 나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26%면 원전으로 치자면 26기를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만들어서 100조 이상 들인 시설을 만들어서 세워놓는 건데요. 그 전력 예비율을 조정을 잘 해서라도 더 이상 그 발전소를 짓는 걸 중지해야 되고 수명이 다한 원전은 빨리 이건 정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그 원전 정책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중장기적으로는 소 의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에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은 월성 1호기의 가동 중지, 설계 수명을 이미 10년을 연장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3군데가 준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탈원전을 한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오히려 원전이 2기가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원전에 대한 이런 그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쓸데없는 국력을 낭비하게 하는 이런 일을 어떤 세력, 제 생각에는 어떤 세력이 뭉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밝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